시작할게요. 반짝반짝 빛나는 책모닝 1766일차를 시작하겠습니다. 1766일차고요. 역행자 241페이지. 241페이지예요. 밑에서 세 번째 줄부터 다시 한번 또 읽어볼게요. 네. 일반적으로 메타인지를 설명할 때 내가 뭔가를 아는지 모르는지 아는 능력이라고 정의한다. 내가 뭔가를 아는지 모르는지를 나를 알고 있는 그 능력이라고 정의하는데, 내가 생각하는 메타인지란 이 범위를 더 크게 잡아서 자신을 객관화할 수 있는 능력이다. 주관적인 나의 능력보다는 객관적인 능력을 보는 거죠. 객관화할 수 있는 능력. 나를 주관적으로 볼 수 있는 거는 누구나 다 주관적으로 나 자신을 보고 있거든요. 근데 주관적인 게 아니라 객관화해서 나를 볼 수 있는 능력이 메타인지라는 거죠. 이제 여기서 설명하시는 게. 그래서 이렇게 자기 객관화가 잘 되면 의사결정이 전반적으로 높아진다. 자기 의사결정력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에게 무엇이 부족한지 알기 때문에 이 부분을 보완하려고 애쓰게 되어 저절로 발전이 이루어진다. 여기서 애쓴다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어쨌든 내가 객관화해서 내가 부족한 게 뭐고 잘하는 게 뭔지 하면 나의 부족한 부분을 이 사람과 함께 협업이 되겠죠. 근데 그걸 모르고 한 가지 잘하는 걸 가지고 내가 모든 전 세계 다 있잖아요. 막 모든 걸 내가 다 잘한다라고 착각을 해버리면 교만하게 또 되잖아요. 175로 가게 되는 부분들이라서 이 부분이 이제 보완을 하려고 한다는 거죠. 내가 부족한 부분.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내가 혼자 다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세상을 사는 거는. 그래서 메타인지가 주관적인 나가 아니라 객관적인 나를 볼 수 있고 어떤 걸 보완해야 되지, 어떤 거는 또 잘하는 거는 같이 협력할 수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굳이 애써서 동기부여를 받을 필요가 없고 엉뚱한 데서 헛힘 쓸 일도 없다. 엉뚱한 데서. 그래서 이미 성공하신 분이나 의식이 조금 다르신 분들한테 점검을 받고 하는 게 좋아요. 그렇다고 너 이거는 못해, 잘해 이렇게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음, 경험을 해가면서 가는 것 같아요. 경험을. 이런 경험 저런 경험 다 하다가 경험을 하는 거죠. 그래서 경험을 하다가 또 이게 아닌 것 같고 뭔가 내가 경험하다가 이건 아닌 것 같아. 내 경험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나의 경험이 엄청 중요해요. 그래서 내가 경험하는 거는 누가 대신해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 스스로 해야 되는 거고 내가 스스로 해서 내가 깨달아야 되는 거고 그래서 많은 경험을 통해서 나의 경험이 감각적인 게 어떤 건지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 경험이. 그래서 엉뚱한 데 힘쓰는 게 일이 없다. 그죠? 내가 보완해야 될 게 무엇인지 보면. 저는 그 경험이라는 걸 보면서 제가 서울에 가면은요. 그 엄청 서양란이라고 엄청 맛있는 그 반숙란이 있어요. 반숙란을 해오시는 분이 계세요. 서양란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그러는 거 어떻게 이렇게 진짜 맛있는 거예요? 반숙이 어떻게 이렇게 맛있게 하냐 그랬더니 12분을 한대요. 팔팔 끓여서. 근데 12분을 같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12분이라는 기준은 정해졌지만 나의 경험이 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아침마다 이제 4개, 계란을 4개를 삶아서 2개 먹고 뭐 이렇게 하는데 뭐 1개 먹을 때도 있고 2개 먹을 때도 있고 한데 딱 삶은 그 계란을 이 화구 자체, 가스레인지, 뭐 이거 화구 자체도 불열이 또 틀리고 몇 도에 하느냐가 또 다 틀리고 했기 때문에 12분을 하면 저희는 너무 완숙이 돼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완전 넣자마자 센 불에다가 해가지고 7분 하니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다 틀린 거예요. 근데 그 감각이 기준은 있고 기준점은 있대 내 경험이 또 쌓여야지 되는 거죠. 그래서 12분이 틀린 게 아니라 정말 맛있게 하는 그 맛의 중심이 있단 말이에요. 내가 맛있다. 그것도 개인적인 거예요.
저희 사위는 그거보다 덜 익어야 맛있어 하더라고요. 완전 노른자가 안 익어야 맛있어 하더라고요. 흰자만 살짝 익고 막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 좋아하는 것도 다 주관적인 거잖아요. 그렇죠? 주관적이고, 근데 객관적으로 많이 좋아하는 것도, 객관적인 것도 주관적이에요, 사실은. 객관적인 것도 주관적인데 주관적인 어떤 생각들이 많이 모여 있는 사람들을 보고 이제 객관적인 또 판단을 하는데 그래서 내가 결론은 내 경험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어떤 기준점은 두는데 12분에서 10분 해보자. 9분 해보자. 8분 해보자. 어제 8분 했는데 근데 8분 하면서도요. 물을 계란 위로 채우는지 밑으로 내려가는지 그것도 달라요. 제가 그러니까 물 양도 다르고 근데 이제 정수기에서 정수물을 빼서 하는 거. 그러니까 그 물 온도, 물 양, 이 결안의 온도, 실온에서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기준들이 다 틀려서 내 경험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실행력이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더 중요하다라는 거를 또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근데 어쨌든 먼저 하신 분들의 말씀을 들으면 훨씬 더 먼저 한 분들의 말씀을 들은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보통 보면 통보해요. 의논하는 게 아니라 통보를 해요. 그러면서 큰 것들을 놓치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모르죠. 나중에 보면 또 이제 돌아서서 이제 나중에 보면 또 이제 차이가 있다라는 걸 아는데 근데 그걸 또 이제는 예전에는 그게 아니고 했는데 지금은 그냥 지켜보고 뭐 저 자신도 뭐 해 나가고 있고 경험하고 있는 과정에 있는 거지 뭐 다 잘하는 거는 아니기 때문에 지켜보면서 나도 경험하면서 이제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훌륭한 선수 옆에 좋은 코치가 붙어 있듯이 훌륭한 선수 옆에는 좋은 코치가 붙어 있다는 거예요. 훌륭한 선수 옆에는 좋은 코치가 부모님일 수도 있고요. 또 엄청난 또 선수들이 또 코치들이 옆에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본인에게 부족한 점들을 착착 찾아서 연마하는데 인생이 발전할 수밖에 없다. 누가 되든 나보다 더 먼저 좋은 경험을 많이 해보신 분의 경험을 듣고 안내에 따라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 이제 공부하시는 분들은 선생님을 멘토로 삼고 이제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죠. 예, 그래서 근데 그게 없다. 아직은 뭔가 멘토로 삼고 싶은 분들을 잘 한번 보면은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제일 중요한 거는 어쨌든 정신적인 부분들이기 때문에 네, 어떻게 할지 잘 길을 가야 한다는 거, 그렇죠? 또 볼게요. 하지만 대부분의 순리자들은 정반대다. 순리자들은 그냥 있는 대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태어난 대로 사는 거고 그냥 사는 거예요. 근데 역행자들은 뭔가 내가 타고난 능력, 재능을 또 뛰어넘을 수 있어야지 되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에 이제 코치가 있다라는 얘기고, 그래서 나는 이미 알아라고 하시는 분들이죠. 나는 이미 다 아는데, 나는 책을 많이 읽어서 아는데, 나는 세미나를 많이 들어서 알고 있는데, 라고 해서 나는 이미 다 알아라며 착각하거나, 난 해도 안 돼라고 라며 스스로를 과소평가하는 거야. 스스로를 과소평가하는 사람들. 너무 과소평가를 하거나, 너무 과대평가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175에 걸려 있어요. 의식 수준에. 그래서 다 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공부를 하면서도 다 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제가 처음에 이 수업을 듣다가 이거 공부하는 그룹을 따로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룹이 이제 형성이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라인이 여기가 8개, 9개 정도의 다른 라인의 분들이 같이 함께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는. 그러다 보니까 함께 할 때 제가 이제 이거를 공부를 한다라고 했더니 자기는 다 아는 얘기를 선생님이 반복해서 얘기를 하기 때문에 뭐 안 들어도 된다는 거죠. 그래, 그래가지고 같이 안 하는 파트너인데 그런 분들도 막 있어요. 근데 순리자로 사는 거예요. 그냥 순리자. 뭐 선생님께서도 바뀌신 거죠. 1, 2분 만에 호킨스 박사님의 그
강의를 듣고, 그러다 바뀌셔가지고 완전 180도로 바뀌신 분이라서, 이제 내가 역행자, 바뀌고 싶다면, 도움을 받으면 되게 좋을 거고, 그쵸? 그래서 그냥, 음, 뭔가 책을 읽어서도 좋지만, 제가 이제 이 역행자에서도 자청님 같은 경우에도 대단한 분인데, 책도 많이 읽고, 그래서 저 어제 더 시스템 왔어요. 읽어보고 있는데 아직 좀 더 읽고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재밌더라고요, 이분도. 스콧 애덤스 있죠? 이분 되게 재밌더라고요. 아, 이 만화가 이분 만화구나. 그러면서 있잖아요. 만화 그림도 잘 못 그리고 뭐 하는데 이제 근데 되게 이런 부분들이 참 그 관심 있는 게 실패와 역경을 극복하고 에고는 이런 걸 좋아해요. 실패와 역경을 극복하고 원하는 것을 얻는 길. 당신은 시스템이 있는가? 그러면서 이제 했는데 더 시스템 몇 책 한번 읽어보고 좀 더 읽어보고 결정을 할게요. 그래서 어쨌든 책도 나의 지름길이 되기는 하는데 거기서 역행을 할 수 있을 읽고 마는 것이 아니라 책은 읽어서 쌓아둬서 나는 저만큼 읽었어. 저는 저만큼 읽지도 않고 많이 쌓아놨죠. 이렇게 많이 책을 샀어. 저는 책을 이렇게 많이 샀어. 하는 쪽이었죠. 근데 그러면서 이제 깊숙이 또 이제 읽다 보니까, 책에 대한 어떤 그런 또 다른 의미들을 느끼지만 경험하고 실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 결국은 실행하셔야 된다는 거. 그렇죠? 그러면서 진짜 내가 다 알고 있다고는 하지 않나. 다 알고 있다고. 교육을 들으면서도 나는 다 알고 있는데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이제 나는 또 너무 못해하고 가소평가도 안 좋다는 거죠. 그죠? 순리자들은 이렇게 가소평가하고 그냥 가고 있다. 나는 그래, 이렇지만 저도 제가 저의 그릇의 한계를 느끼는 거죠. 저의 그릇에 한계가 있어요. 저도 제가 알고 있는 저의 그릇에 한계가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한계가 있는데 거기에서 뛰어넘으려고 이제 공부도 하고 뭐 그냥 계속 움직이는 거죠. 뭐 그냥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계속 도전하고 실행하는 거. 그래서 실행 그 순리자들 그래서 이게 바로 유명한 더닝 크루거 효과다. 뭐냐면 머리가 나쁘고 지식이 얕은 사람일수록 뭐요? 자기가 뭘 모르는지 몰라요. 뭘 모르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만만, 자신만만한 반면에 꽤 실력이 있는 사람은 오히려 지나치게 겸손한 현상을 말한다. 자신만만한 반면 또 어떤 사람은 실력이 있는데도 지나친 겸손을 표현하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도 20대 중반까지는 메타인지력이 많이 낮았다. 그러니까 내가 모르고 있다라는 거를 인정하는 거. 그, 이제 유튜브에서도 이제 제가 이제 부처님 그 말씀, 이제 부처님 말씀, 음성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부처님 말씀이나 이렇게 찾아가지고 이렇게 보는데도 나도 거기서도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선생님들 늘 의식 공부에서도 각성해라. 각성하는 게 답이다. 각성해라. 각성해라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또 이제 부처님 말씀에서도 그러시더라. 내가 화가 나 있는 것을 알아차려라. 내가 모르고 있는 거를 모르고 있다라는 거를 각성하는 거죠. 아는 거죠. 내가. 그러니까 내가 나를 아는 거예요. 내가 지금 뭔가 어, 자부심으로 자만심이 있다라는 걸 안다면, 그쵸? 자부심이 있고 내가 할 수 있는 그 능력들을 주셨는데 너무 과대평가를 하고 있는 나를 아는 거. 그게 각성하는 거잖아요. 내가 나를 아는 거. 그래서 각성할 수 있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자신의 능력을 아는 능력. 나는 이거로 최고야가 아니라 그래서 내가 나를 아는 거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거는 3살 이전에 내가 신념으로, 믿음으로 내가 믿고 있는 무의식의 나의 저변의 나의 신념이 있다는 거, 믿음이 있다는 거죠. 내가 지금 믿고 있는 것이 다 이루어진다면, 내가 생각하는 것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내가 원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원하는 게 좋은 것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저거 안 되면 어떡하지? 저거 안 되면 어떡하지? 그러면 안 돼요. 안 되면 어떡하지? 했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안 되면 어떡하지? 안 돼요. 근데 왜 내가 됐으면 좋겠는데 안 된다라고 걱정 근심을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근원에 보면 두려움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내가 나를 알아가는 거. 그 메타 인지력이 높아져요. 의식 수업을 듣게 되면은. 근데 부가의식 수업을 안 듣고 그냥 건성건성 했을 때는 제 경험에 그냥 뭐 대충 뭐 이러면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수업 듣기 전에도 아니 이렇게 하면 성공하는데 백만장자 되고 나서 이렇게 하면 성공하는데 왜 이렇게 안 하지? 근데 거기에 화가 분노가 있었던 거야. 왜 이렇게 하면 성공하는데 왜 안 하는 거야? 이러면 나는 좋은 얘기는 했는데 그 에너지가 분노가 있다 보니까 다 도망가고 없어요, 사람들이요. 그죠? 도망가고 없는 거야. 좋은 말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그 에너지여야 되는데 그 에너지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나를 알아가는 거가 참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알아요. 근데 또 에고는 그래요. 내가 나를 아는 게 두려운 거예요. 에고는 그래요. 내가 나를 아는 게 두려워서 놀래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인정하는 것도 굉장히 높은 에너지에 사는데 인정하는 걸 하기 싫어하는 부분들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20대 중반까지는 메타인지, 이분은 너무 빠른 거죠. 20대 중반까지 메타인지가 낮았대. 이분은 한 40대, 50대가 얘기해도 될 어떤 그게 굉장히 빠른 2, 30년을 빠르게 가는, 그죠, 뭐, 그런 그러니까 전업에 많이 했다는 걸 정말 참 많이 이제 느껴지는데 어쨌든 메타 인지력이 낮았는데 20대 중반부터 후반까지는 어느 정도 메타 인지력이 갖춰졌지만 그래도 부족했다. 나를 알아가기 시작한 게 20대 후반부터는 중반 이후부터는 알아가기 시작을 했고 그러니 망하거나 사업을 뺏겼던 것이다. 극도의 고난을 넘어 30살이 되어서는 우리가 볼 때는 막 60을 바라보고 있는 저한테가 볼 때는 야 진짜 대단하다. 30살이 되어서 메타인지가 높아짐에 따라 거의 실수가 사라졌고 대단한 거예요. 거의 모든 의사 결정이 옳았다. 내 경우처럼 메타인지는 단기간에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 내 경우처럼 메타인지는 단기간에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영역은 아니죠. 그렇다면 메타인지는 어떻게 개발할 수 있을까? 나도 이 부분이 궁금해서 정말 많은 책과 자료를 찾아봤지만 메타인지를 높이는 방법으로 제시된 것들은 너무 모호했다. 메타인지를 아는 거. 그래서 이 내 의견을 얘기해 볼까 한다. 메타인지를 높이기 위해선 두 가지가 필요하다. 바로 독서와 실행력이다. 그러니까 메타인지를 높이기 위해서는 이제 여기선 제가 권해드리는 거는 부하의식이라는 수업이 있는데 그게 굉장히 빠르다는 거. 왜냐하면 실제로 경험을 통해서 달라지셨기 때문에 180도로 360도는 제자리잖아요. 180도 달라지셨기 때문에 이런 분의 멘토로 공부를 하면 더 빠르게 갈 수 있는데 여기서는 이분은 책으로 독서로 달라진 거예요. 근데 독서도 제가 봤을 때는 저는 의식 수업을 듣기 전에 책을 읽었을 때 안 읽히는 거예요. 어려운 책들은. 잠 오고 덮어버려요. 무슨 얘기인지 도대체 꼬아서 얘기하면 못 알아듣겠고. 근데 이제 1년 정도 듣고 책의 내용이 보이더라는 거죠. 그래서 책도 내 의식 수준만큼, 내 에너지만큼을 해석을 해요. 그래서 다 알아들을 수가 없는 거죠. 왜냐면 제가 그 부처님 댓글을 봤어요. 몇 명이 많이는 아닌데 한 네 명인가 다섯 명 댓글 달린 게 봤는데, 이제 그런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거기 제가 본 거는 이제 이렇게 막 그 짤로 보는 거 뭐죠? 유튜브에서. 쇼츠. 쇼츠를 봤거든요. 쇼츠를 봤는데 부처님께서 과거가 있다고 생각을 하냐. 그러니까 저희가 배운 거죠.
의식 수업에서 배웠는데 과거가 있다고 생각을 하냐. 과거는 이미 지나갔다. 지나가고 현재만 있다. 현재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가 중요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이거 이제 내용이 쉬운 거예요. 공부를 했기 때문에. 아, 맞아. 과거는 지나갔는데 생각은 지금 하고 있다는 거죠. 과거의 생각을 지금 하고 있다. 늘 배웠던 얘기니까 이해가 가는데, 부처님 말씀이시나, 선생님 말씀이나 똑같네. 제가 그거를 이제 보는 거예요. 부처님 말씀하고 이렇게 쇼츠로 이렇게 또 보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래서 부처님 말씀이나 우리 선생님 말씀이나 똑같구나. 이제 그걸 보는데 댓글을 달길래 뭐 어떻게 댓글 달았을까 그랬더니 어떤 분은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하신 분이 계시고, 어떤 분은 이 무슨 소리야? 하면서 뭐라 하냐면서 막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똑같은 말씀을 하셔도 내 에너지가 이거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으면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이제 독서와 실행력이다. 저 굉장히 중요하죠. 실행력이. 그래서 뭔가는 사람을 만나는 일을 자꾸 해야 돼요. 사람을 만나고 혼자 있는 게 아니라 뭔가를 꿈을 가지고 목표를 가지고 꿈도 가져보고 그 꿈을 통해서 목표도 가져보고 하나하나의 어떤 행동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하는 거, 도전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도전을 할 때 내가 어떤 경험을 실행한다는 거는 경험을 하는 거잖아요. 실행한다는 거는 경험을 하는데 이 경험을 통해서 나는 어떤 에너지를 또 느끼고 있는지를 보는 거잖아요. 근데 경험하는 게 굉장히 실행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실행을 바로바로 하게끔 뭐 그런 얘기도 계속 해주시더라고요. 여기 자청님께서는. 그래서 이거 막 읽으니까 어우씨 블로그도 다시 쓰고 싶네. 막 이런 마음이 막 들더라고요. 저는 이 책을 읽으니까 블로그를 써볼까? 요새 블로그 쓰고 싶은 마음이 막 드는 거예요. 우리 송이사랑님은 블로그 잘 쓰시는데. 그래서 메타인지를 높이기 위해서, 그쵸? 독서와 실행력인데, 실행력은 좋은데, 독서도 좋아요. 이런 어떤 수업을 멘토님을 만나지 못했던 분들은 독서라도 하시면서 내가 나를 각성하는 것도 굉장히 일반적으로 좋은 건데, 내가 에너지가 바뀌지 않으면 독서도 내 의식 수준에서 해석을 하기 때문에 크게 발전이 없는 경우도 많다는 거죠. 이분은 조금 지금 좀 전 업에 많이 공부했던 분이라는 게 또 나와요. 그래서 어쨌든 독서와 실행을 하면서 내가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저 같은 경우에도 뭐 독서를 조금 하면서 완전 실행을 했던 거였죠. 사업을 하면서. 근데 또 부딪혔던 게 이씨, 내가 얘기했던 건 1억인데 나는 왜 5분의 1 정도밖에 안 들어오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왜 조금 이렇게 들어오지? 했을 때 한계를 느끼고 더 이상 제가 뛰어갈 수 있는 희망이 없다라는 거를 알았거든요. 제 자신한테. 희망이 없는 거야. 뭐지? 저 길은 있다는데, 길이 있다는데 내가 길을 갈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근데 그랬을 때 이제 뭔가 내가 뭐지? 이건 뭐지? 그때까지는 뭐 정신없이 그때가 43살까지는 그냥 하면 또 되는 줄 알았거든요. 한 9년, 8, 9년을. 이제 그런 것들. 그래서 실행을 하면서 독서를 했지만 그래도 부딪힘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연락을 주시면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읽은 사람은 또 책 읽기야 라고 할 테니까 짧게만 말하겠다. 책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책도 많이 읽어보셔야 돼요. 독서는 각 시대에 지적으로 가장 훌륭했던 사람들과 만나는 것이라고 말했었다. 이 책도 안 읽으면 아무 생각이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책을 읽게 되면 저절로 겸손해지고 내 수준을 잘 알게 된다. 무지함에서 비롯된 자신감의 봉우리에서 빨리 내려올 수 있다. 무지함에서 비롯된 자신감의 봉우리, 자부심이죠. 175예요. 내가 뭘 알고 뭘 모르는지를 가장 확실하게 알려주는 게 독서다. 그래도 셀프 깨달음이 있거든요. 셀프 깨달음이 있어요. 그래서 독서를 하라고 이제 권해주시는 거고, 자의식에 대한 과잉인 사람이 책을 안 읽을 경우에는 스스로를 잘났다고 생각하고 오만에 빠지게 된다. 175. 의식 수준의 175다. 그런 사람의 판단은 대부분 어리석고 아무런 성취도 이뤄내지 못한다. 겸손함이 없는 이유는 간단하다.
본인의 상상 속에서 난 똑똑해 라고 무한 합리화를 하는 것이다. 어떻게 해요? 본인의 상상 속에서 나는 똑똑해. 내가 이거 아는 거는 내가 맞아. 이게 내가 최고야. 라고 해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무의식에서 나는 또 똑똑해라고 또 자부심으로 또 올라오고 있는 거 있어요. 그래서 똑똑해라고 하는 거는 진짜 똑똑하면 겸손하게 되거든요. 근데 진짜 안다고 막 하고 막 자랑하려고 하고 자랑하다가 기절하죠. 자랑하다가 기절해요. 자랑하면서 자랑하고 싶어 하는 그 마음이 부족함이 결핍해서 있을 때는 자랑을 하고 싶어 하고요. 결핍이 아닌 내가 진짜 풍요롭고 정말 진짜 자존감이 높아져 있을 때는 겸손해지고요. 자존감이 낮아져 있을 때는 자랑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내가 내 스스로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하는지를 좀 잘 알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도 나를 좀 각성하고 각성하는 거. 내가 뭐 하지? 내가 감정적인 것도 알아차리지만 운전하면서도 내가 어떻게 왔는지 모를 때가 있잖아요. 내가 운전하고 있네? 각성하는 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저는 채식을 한 7년 정도 했는데 요즘 선생님께서는 채식하면은 건강이 나빠져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한 7년 정도를 했었는데 그때 제일 좋았던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음식 딱 받으면 뭐가 들어가 있지? 계란이 들어가 있나? 멸치 육수인가? 뭐 각성이 있었던 게 습관이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아무거나 특 먹을 수가 없잖아요. 생각해보고 먹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때 저한테 제일 좋았던 것 중에 하나는 저는 각성할 수 있는 습관이 7년 동안 잡혔는 게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채식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운전하면서도 내가 팔을 한쪽을 오른쪽을 내리고 있네. 왼쪽을 잡고 있네.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나도 모르게 왼쪽 다리를 올릴 때가 있어요. 건방지게 운전할 때. 그러면서 허리가 그냥 삐뚤어지고 이렇게 아프면서 막 이런단 말이에요. 굉장히 안 좋은 자세인데 내가 왼쪽 다리를 올렸네. 이거 안 되지, 내리지. 내가 또 다리를 꼬고 있네. 아니지 하면서 그때그때 나의 모든 것들에 밖에 있는 게 아니라 나를 관찰하는 게 진짜 중요해요. 밖에 있는 사람들을 관찰하면서 이렇다 저렇다 판단 분별하는 거는 굉장히 교만한 거죠. 내가 내 스스로 나를 인식하는 거. 내가 이런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구나. 를 아는 것조차가 놓아버릴 수 있는 시작이라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부처님 말씀과 선생님 말씀이 너무 똑같다라는 걸 되게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각성하는 하루 되시고요.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네, 오늘 부산에서 수업 있고요. 토요일 날은 서울에서 수업 있고요. 8월 12일 날 9시에 깨달음 시크릿 입금하는 날이고요. 네. 입금하는 날입니다. 네. 그 다음에 9월 6일, 7일 깨달음 시크릿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네, 인사하고 마치겠습니다. 나는